안녕하세요, 워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제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차 역전 현상 관련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한동안 잊고 지내고 있던 경기 침체 시그널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네요. 채권을 잘 아시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고 아신다 해도 막연하게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저포함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지 채권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큰 손들이 아닌 이상이에요. 채권 투자 경험이 없는 저 포함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투자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어렵기에 여러 자료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직접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크게 국채 혹은 회사채로 나뉩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국채입니다. 종이 쪼가리지만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리만큼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 따박따박 받는 안전자산이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은 상승한다입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이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헷갈립니다. 주식의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내 수익률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러나 채권은 반대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시장 금리와 연관이 있게 그렇습니다. 시장의 금리와 채권의 수익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10년 만기채를 재무부에서 발행 매입자에게 액면가 100불짜리를 사면 연일 5% 쳐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4.8%던 시장금리가 6%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러면 매입자는 채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 이자율 5%보다 더 높은 시중은행 금리 6%를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물론 큰손 투자자들은 그 많은 돈을 다 은행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 등 여기저기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중금리 많이 쳐준다고 해서 은행 예금만 하진 않겠죠. 특히 기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채 매입에 관한 이익이 적더라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이나 국가 간 상호 이해관계,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해 매입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채권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채권 매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다만 채권 발행 시에 이미 채권 이자율은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애초에 약속한 5불을 정상 지급하고 수익률도 시장금리와 비슷한 6%로 상승하려면 100불이던 채권 가격이 83불로 하락하면 5불 나누기 83으로 하면 6%가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4% 하락하면 채권 이자율도 그와 비슷하게 유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자 5불을 그대로 주고 채권 가격이 125불로 상승한다면 5불 나누기 125는 4%가 나옵니다. 이런 시장 원리로 인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익률이 상승 하락하기보다는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서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인다 해도 될 듯합니다. 다음 채권 종류와 수익률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수익률 차이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종류에는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단기 3개월물, 중기 2년물, 그리고 장기 10년물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3개월물보다는 2년물이, 2년물보다는 10년물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국채를 찍어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종이 쪼가리를 오래 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돈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야 더 대접을 해주겠죠. 한 집안의 형제관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모두 잘 살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막내보단 둘째보단 큰 놈이 돈을 많이 벌려야 구축하고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적금으로도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1년 단기 적금 가입하려면 은행에서는 1년짜리보다 3년 만기를 권할 겁니다. 은행 이자를 더 쳐준다고 하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돈을 더 오래 묶어두고 대출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예대 마진을 먹고 이윤을 더 늘리려 하겠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요.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주 내용은 10년물, 2년물, 3개월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기 국채 중에 30년물은 만기가 너무 길어서 그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현재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에 반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기채는 재무부가 발행을 늘리고 줄이면서 자금의 회전율을 빠르게 하는 데는 좋으나 미래의 반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플러스 미래 경제 상황, 기준금리 플러스 시장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보통 10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시장의 위험신호 혹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금리 역전차의 기준은 일반적인 시장과 페드에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투자시장에서는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의 금리 역전차를 보고 페드에서는 주로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 금리차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물론 페드에서는 모든 장단기 금리차 상황을 살피겠지만 그나마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 금리차가 중단기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많이 참고한다고 하네요.
또한 재무부에서 본인들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위험할 때마다 비교적 손대기 쉬운 단기채의 발행을 늘리고 줄이는 경향이 있어 더 들여다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금리차 역전 현상보다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이 경기 침체 시기를 알아내는데 더 정확도가 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화면과 같이 연준에서 제공하는 10년물, 2년물 자료도 살펴본 결과 3개월 자료가 더 정확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2년물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서 장기 만기채일수록 금리가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단기채의 수익률이 장기채를 앞서는 경우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에 문제가 없다면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큰형이 월에 500을 벌고 둘째가 400을 벌고 막내가 300을 번다고 치죠. 금리차는 장기채 수익률 마이너스 단기채 수익률입니다. 큰형 500만원 마이너스 막내 300만원은 양수 200만원입니다. 큰형이 여전히 많이 벌고 있으므로 권위가 섭니다. 가정 내 질서는 잡혀있고 평안하죠. 그런데 문제는 장단기차 금리가 역전될 때입니다. 즉 큰형이 300을 벌고 막내가 500을 벌면 음수 마이너스 200만원입니다.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큰형 작은형에게 많이 맞고 잔심부림을 하던 반항기 가득한 막내는 이때다 싶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되고 쓰게 되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내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반대로 큰형의 권위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집안이 도급한 돼갑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즉 음수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준의 개입,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어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보다 일종의 통제체제로 가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핑계든 어떤 이유에서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중에 단기채권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으므로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다르게 보자면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단기채권을 모두가 팔다 보니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오고 장기채로 돈이 몰리거나 예금으로 몰립니다.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팔아서 가격 손실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버리기에 장단기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주식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의 속성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므로 저금리에서는 위험자산으로 고금리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채권이나 예금이 그에 해당됩니다. 야, 그래서 그놈의 경기 침체 대체 언제 오는데? 우리나라는 몰라도 미국 골디락스라고 하는 언론도 있는데 주가는 다우가 4만 포인트 찍고 있고 야 나스닥을 봐봐야.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금리차 역전되는 후 보통 1, 2년 내에 경기 침체 온다고 전문가 놈들이 했는데 주가는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침체가 하도 안 오니 금리 역전된다고 경기 침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전문가 놈들도 있고요. 하드 랜딩이라 하다 소프트 랜딩, 노 랜딩, 골디락스까지 말 바꾸기 천재들.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금리차 역전 현상이 2022년 7월에 시작되고 또한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 금리차 역전 현상이 2022년 10월에 나타나고도 24년 5월 말일 지금까지 2년차 약 19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요즘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5월 30일 금요일 10년물 4.51%, 3개월물 5.46%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마이너스 0.95%입니다. 그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놈의 경기 침체,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떨지, 비록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 맨 왼쪽에 0을 기준으로 숫자는 양수, 밑에 숫자는 음수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므로 예로 10년물 5%, 마이너스 3.5%라면 그 결과값은 플러스 1.5%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화면의 양수 1과 2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물이 4%, 마이너스 3개월물이 5%라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화면의 아래쪽 음수에 그 값이 존재합니다. 화면의 동그라미 숫자 1, 2, 3, 4, 5는 모두 음수된, 즉 금리차가 역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정 테두리의 회색 음영 막대기는 경기 침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1, 2, 3, 4 음수값 이후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물론 4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는 무제한 돈 살포하면서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 혹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면 본 자료는 미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기간이 더 오래고 피해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기준 삼았으면 알려드립니다. 1번 1989년 1990년 금리 역전 이후 1991년 걸프전쟁이 터지고 유가 급등 후 물가 상승, 미국 내 모기지 상품 대부조합 줄서산하였고 실업률 7%, GDP 1.5%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7%까지 급상승하였고 당시 GDP는 마이너스 5.7%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미 주가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차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87년도 3분기에 이미 약 41%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22.61%나 하락한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리는 주가 대폭락 사건 때입니다. 80년대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가 도입되면서 자동 매매의 문제점과 당시 밸류에이션, 유동성 문제가 겹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80년 후반, 90년 초에 일어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상승 이후 주가의 영향은 90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걸프전쟁 개전 직전인 6월에 급락해서 10월까지 약 22%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00년, 2001년에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2001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됩니다. IT 버블 혹은 인터넷 버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인터넷 IT 기업이 아니어도 기업 처명 뒤에 닷컴만 붙어 있으면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고 무지성 상승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2000년 초까지 이어지던 강기는 3월에 끝을 내고 2002년 10월까지 내리 하락합니다. 약 78%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대주주들과 닷컴 기업 운영자, 벤처 창업자, 증권 브로커들이 99년 10월에서 2000년 3월 사이 고점의 물량을 이미 다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주택 버블 붕괴 사태입니다. 당시 대출이 너무 쉬워서 주택 가격은 한없이 오르고 그에 따라 각종 파생 상품이 범람하다 결국 버블이 터진 사례입니다. 다우차트입니다. 2007년 10월에 피크를 치고 2009년 3월 바닥까지 약 5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약 56% 하락했습니다. 집을 뺏긴 사람들 길거리에 내쫓기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카드는 연체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던 침체기입니다. 뱅크런 막기 위해 직접 금융회사, 은행에 돈을 지원했으나 그중 일부가 금융수장들, 은행장들, 포켓머니로 돌아가면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 이슈를 남겼습니다. 2011년 9월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의 근본 원인이 된 사태입니다. 4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으시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팬데믹 발생 즉시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돈을 무제한 살포하면서 20년 2월 급락하던 주가가 한 달 만에 회복합니다. 당시 다우 약 38%, 나스닥은 약 33% 하락하였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말을 내릴 때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뒤에 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이 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차가 음수일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음수가 되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양수가 되는 시점, 즉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회색 음영의 검은 테두리 막대기들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주가 하락의 시기는 언제 올까요? 주가 하락의 시기들을 10년물, 3개월물 금리차표에 경기 침체 시기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가 하락의 시기도 경기 침체가 실제 오는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5번은 현재 아직 발생 전이고 1번, 3번, 4번 모두 음수에서 양수 전환 직후 주가가 고점 찍고 하락하였습니다. 핑크색 막대기가 주가 하락 시기를 나타냅니다. 핑크색 막대기와 검은색 테두리, 회색 음영 막대기가 겹치는 시기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경우에만 금리차 역전 직전 주가가 고점을 찍고 꽤 오랜 기간인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형제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막내가 큰형보다 돈을 잘 버니 집안 이기 질서가 무너졌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잠시 움츠러들었던 큰형이 사업이 다시 잘 되면서 돈을 더 벌다 보니 그동안 까불던 막내 동생 응징하면서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온갖 갈등이 한 번에 터지면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비정상화 후의 정상화, 그러면서 쌓이고 쌓인 갈등이 한 번에 터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금리차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기 국채의 물량이 줄어들고 장기채의 물량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기채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의 상승, 이자율 하락, 장기채의 물량이 느는 것은 가격의 하락,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은 시장에 돈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단기채 금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경제 구조가 완전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금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를 의미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단기금리를 내리고 장기금리를 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양적 완화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때 찾아옵니다. 즉 금리 인상,
음수식이 오는 게 아니라 금리나 양수식이 찾아옵니다. 주가 하락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1년 뒤에 혹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차는 아직 음수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파워립을 기다리겠습니다. 됐다마 인자 금리 좀 내리자 카이. 모질이 새끼 중국아 시키더라. 일로 들어와. 와! 영상 만들다 보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길이만큼이나 상당한 시간이 들었네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이번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